31회째 금년도 마무리시켰습니다. 어차피 연주 계속 할 수는 없고 1월달 한 달 쉬고 2월 3일인가 6일인가 그때 한 달 동안 아주 좋은 강사분을 생하신 분들도 섭외를 해서 좋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날 이동영 회장님이 제일 먼저 수강을 해주셨고요. 오늘 전충원 회장님까지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콘텐츠가 됐으니까 콘텐츠 회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고요. 전충원 회장님에 대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전문으로 이름을 계시고요. 콘텐츠 협의회 창립추진위원장하고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교육협회의 학회에 창립된 회장님이시고요. 아이뉴스24 YT 쪽에 유명한 매체인데 전충원의 콘텐츠 코리아 컬럼니스트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 강의는 국회 한유연구회 나우케이 수련을 발표해서 2만 불에서 3만 불로 가는 창조경제로 콘텐츠 발표하셨고, 언론재단, 지능재단이라든지 언론사 투자재단으로 지역문화 콘텐츠와 교류 전략 또 특허를 많이 하셨고요. 최초로 문화 콘텐츠 테마 스쿨로 대학 수련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좋은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 특강을 맡아주실 전충원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말인데 어제 크리스마스 여러 방송들 아침에 나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남국제 토론 이렇게 매주 한 차에 강남구청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저로서는 굉장히 경이롭게 바라봤는데 올해 마지막 행사 특강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청, 강남동계 토론 입장에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마지막 강남동계 토론 행사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책거리하고 첫방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했다고 격려를 하시고 이런 사회가 될 텐데 본 주제가 거기에 좀 이렇게 춤차이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청호 관장님 평구에서 늘 또 뵙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지역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신부장 고생하셨는데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좀 제가 그동안 벌써 문화 콘텐츠 화두를 두고 달려온 세월이 짧게만 15년 정도 돼요. 15년 세월 동안 초창기부터 정말 겁없이 서울대 연세, 고대, 인대, 한양대, 홍대 이런 데가 한 3시간씩 이상 정도 연속적으로 강의하고 수행했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저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이렇게 지도층들이 한 30여 분씩 이 정도 숫자가 단체로 오셔가지고 전에는 생방운동, 이 중국의 지도층들이 생방운동을 굉장히 벤치마킹 모델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비 말이죠. 그래서 생방운동 주제로 연수를 꾸준히 왔었습니다. 근데 한국 수교 이후에 2000년 중반 후반까지. 근데 갑자기 이 문화 콘텐츠, 문화 창의 산업 주제로 연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점이 2010년 후반인데 제가 그
3시간 이상씩도 강의를 하고,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뜨겁게 반응해 주시고, 또, 때로는, 경희대에서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서서 하루 종일 해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놀라운 건 다 지도층들이거든요. 질문을 받아보면 아는데, 오전, 오후, 각각 1시간 이상씩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부 돌아가면서. 너무나 진중하고 진중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타임, 2시간 이상 오버가요. 그래가지고 너무 즐겁게 끝나고.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문화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아마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소위 그 문화재정이라는 중국의 돈이 많지 않아요. 근데 문화재정이 전폭 바뀌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류 문화 콘텐츠의 지향적 시장 기회로 우리가 봐야 되고, 제가 이제 그런 강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우리가 그 시장을 키워내고 시장을 넓히고, 정말 우리가 이 콘텐츠 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이쪽에 관심이 있고 이 업계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콘텐츠 가지고 들고 오다 보니까 지난 10여년 동안 정말 오대한 업계에 대해서 많은 그 지도자분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꼭 저한테 연락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다 많이 만나고 놀러가고 통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주제가 오늘 주제 제목이 국정원장이 연락을 주셔서 강남구청이잖아요. 강남구청이고 강남경제 포럼인데, 제가 지난해 10월 중순경에 강남스타일 주제로 강의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강남스타일 주제로 강의를 수행한 적이 있거든요. 스태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 전체는 R&D 과학기술 분야에 석학, 박사 연구원들 500명 정도 모여 계시고, 우리나라 최대의 스태피 기관에서 스태피 포럼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거듭 요청으로 과학기술계에서 왜 이 쓰고 워낙 그 화제였죠. 그래서 너무 좋게 선생님이 늘어나니까 과학기술계 쪽도 여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숫자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니까 이분들이 다 과학기술계 석학 선생님이에요. 아니면 다 지금하셨고, 그리고 전직 장관 이런 분들도 다 나와주시고요. 가지고 한 마디씩 하시는데 굉장히 저는 거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배우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재밌게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젊은 세대들도 꽤 많이 오셔가지고, 근데 오늘 내 방점은 강남스타일이 아니고요. 강남스타일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지향적인 지향, 우리 강남경제권이 어떻게 이 강남스타일을 통해서 아시아 글로벌 이 시장의 한류가 확산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장 기회로, 비즈니스 기회로 이식할 거다라고 하는 거가 제목입니다.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지향적을 말씀드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문화 콘텐츠 관련돼서 이야기는 다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눈을 많이 또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 얘기를 좀 같이 나눠야 되고요. 또 한류가 본격화된 시점이 2000년 초반인데, 2000년 초반 이후로
15년 이상 한류가 일어났는데 한류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초창기부터 이 부분을 필드에서 경험을 하고 그 한류의 가장 초창기에 그야말로 가장 초창기의 흐름이 일어날 때 그런 그 시점의 이전부터 어떻게 이 역사적 배경이 일어났고 유명사적인 어떤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드려보고요.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지향점에 대한 올바른 방향 인식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스탠딩 포럼에서 강의 요청이 와가지고 작년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많은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이게 관합사에 전형적인 간단한 축구로 그리고 이 사이드는 가수잖아요. 비프스 가수.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더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는 조금 나오고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 사이드 강남 스타일 이게 성공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제 오늘 이렇게 차례인데요. 여기에 그 과학의 눈으로라는 키워드를 쓰셨어요. 그래서 과학의 눈으로 사이드 강남 스타일을 한번 바라보자. 이 말씀을 좀 잠깐 드려보고요. 그리고 K-POP, 강남 스타일과 K-POP이 약간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성공의 흐름이 있어요. 성공의 길.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지를 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수학 조약기식이다. 외피만 바라보는 그런 부분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원래 핵심적인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은 거가 한류가 지속 가능한 것일까? 한류가 지속 가능한 것일까? 어떻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 한류를 정확하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문명사적 의의와 가치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눌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인 강남 스타일을 우리가 브랜드 가치 그리고 시장 기획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남 경제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 나눌 거고요. 그리고 강남 경제권의 한류문화 콘텐츠 이것은 뭔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에서 전 세계에서 강남 스타일은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에서 18학번 비교가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지난해 제가 그 스탠딩 강의를 하기 바로 직전 한 일주일이어서 일주일쯤 전에 서울입니다. 시청하게 여기에서 사이가 구매를 했습니다. 한 8만 명 정도 들었고요. 강의를 준비한다고 하다 보니까 현장을 좀 이렇게 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갔습니다. 제가 여기쯤 있었는데 2시간 먼저 가서 서서 2시간 먼저 가서 서서 기다리고 2시간 동안 제가 어떤 짓을 했더니 여기 저 앞에 보면은 이렇게 입동도 있고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럴 수 있었어요. 이 안에 들어가서 못합니다. 오직 어떤 일을 해본 거니 이렇게 팔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2시간을 낀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체력이 안 되겠다. 이 젊은 세대들도 그래서 중간에 도망갔어. 2시간 동안 뛰고.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제가 여기에서 2시간 뛰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인다. 과학을 보고 보인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그 ICT 과학기술 이런 게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뒷받침이 없었다면 사실 이런 모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숨겨진 과학이 있어요. 어떤 과학인가요? 아마 K-POP 공연 관련해서 90년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그런 뉴스도 종종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축적해서 과학적으로 최소 수만 명 또는 10만 명 이상이 모여도 문집회도 이런 광장에 문집회도 이게 모이면요, 사람들이 휩쓸립니다. 이루고 가고, 예. 그래서 넘어질 수 있고요, 그래요. 다칠 수 있고. 그런데 이 여기에서 이게 쭉 밀어서 이게 쭉 전체적으로 넘어지잖아요. 도미노처럼 사람들 죽고 그러고. 그런데 사고가 안 나게 그런 시스템을 바꿨어요. 아, 몰라요. 이런 노하우가 축적돼요. 공연 콘텐츠의 전반적인 과학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디지털 영상 테크놀로지라고는 이런 부분들, 음향, 최고의 음향 기술, 이런 것이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런 넓은 광장에서 최고의 음악 서비스를 K-팝이라고 하는 공연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만. 그런 것들이 다 집합적으로 곳곳에, 이게 다 곳곳에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숫자가 정리되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양쪽 지식체계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김장훈 같은 거북이, 사이클 공법. 그래서 그런 어떤 기반이 스피디아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그리고 SN 타워, 우스만이나 이런 그 노력들이 다 쌓여서 그 20년 동안 K-팝이 축적해서 그 어깨를 쓴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공연에서 싸이의 캐릭터 그렇게 보면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고 감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단 한마디 키워드라면 병소리였어요. 너무 감사하다. 자기 이제 그 입장에서는 나한테 왜 이 회복이 왔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실감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말 귀한 같은 거목들이 있잖아요. 테이블. 그런데 테이블 클래스에서 사실상 운영 자체는 사이나 사대동을 같이 하고 바로 이런 근데 사이가 바로 이런 공연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 관객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노하우. 여기 사이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수상해요. 뭘까요? 뛰어! 뛰어! 그리고 같이 다 합니다. 수만 명. 계속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공연 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이라면 그 배를 돌아요. 박지원도 그런 기질이 있고. 그리고 이 박진영 자기 어떤 걸 쓰게 있고 미국 진출해서 돈만 쓰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는 그런 바로 직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이런 대단한 장면이 있었고요. 그런 박진영 같은 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서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쌓이가 거기에는 음악적 요소 이상의 뭐가 작용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이 듭니다. 근데 YG 엔터테인먼트와 싸이가 실질적으로 컨텐츠 쪽에서 컨텐츠 비즈니스의 전략적 구조를 접근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시상적이고요. 여기에 지금 안무가 있지 않나요? 이 안무가 이 말춤이라고 하는 안무. 이 말춤에 대한 이 안무에 대해서 여기서 과학적으로 보니까 크라우드소스가 정확히 전국적인 안무 전문가들이 여기에 다 크라우드 되고요. 거기서 소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캐릭터 비즈니스, 이런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 IP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시대권 전략이 숨어져 있습니다. 공유 가치와 창조 가치라고는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적용시킵니다. 여기에는 YG, 싸이 주변에 저작권, 지배권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이런
무엇보다도 이 양반이 이 가수 사이가 가수로서의 가창력이나 이런 부분을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무대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은 세계 수준입니다. 그리고 K-POP 공연의 전체적인 지난 20년의 노하우가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바로 그리고 이 싸이가 보이지 리더십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도와주는 이 각 곳곳에 이 중에 수백 명의 그런 스타일리스트, 댄서, 미학팀 이런 분들이 다 조화롭게 갖춰져야 되는데 제2의 싸이가 돼서 같이 힙합 되어서 이걸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을 한 거고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바로 삼각스타일과 K-POP의 성공 비결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싸이는 왜 어떻게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략적인 조금 아쉬움이 보였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 강남 스타일을 가지고 좀 더 글로벌하게 드라이버를 쓰면 어떻습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젠틀맨이라고는 이 부분을 너무 조급하게 자기 어떤 생각으로 진행시키는 그런 게 있고 그런 부분이 영향의 분산을 하고 지치게 따라 그런 측면이 있고 바로 지금 K-POP 전체 K-POP의 밸류 크리에이티브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에 지금 공연 콘텐츠의 프로듀싱 능력이 양현석이라든지 이승만이라든지 이런 컬처한 이 K-POP의 리더들이 영양 노하우를 축적해보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그런 수업을 하고 스마트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밌어요. 무엇보다도 즐겁고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잘 배합해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K-POP 공연을 하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중고생들이 여기서는 엄청 수많은 분들께서 정말 같이 주말을 즐기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10년 정도 배우기 조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안 되냐 이끌고 그런 부분을 만들죠. 그런 어떤 직접적인 공부. 그래서 K-POP 가수들이 이런 부분에서 수준이 있다.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또 빅데이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음악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역사책에 보면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 민족이 굉장히 놀기 좋아. 그래서 음악적 소명이 있습니다. 역사에 따른 거였어요. 그런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요. 그리고 근대에서도 근대에서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음악적인 어떤 깊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로 적어도 빅3 우리나라의 K-POP의 빅3 회사에 정말 인재들이 있고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있고 그래서 그 빅데이터에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가치 있는 창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어떤 부분으로 이미 사실은 몸에 익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에서 그리고 패션이랄지 디자인이랄지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성형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 구성 그리고 이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어떤 생태계 네트워크 이 구축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K-POP을 성공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끌어가고 있는 산업적으로 이렇게 그런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라이언스, 이수만 이런 활약들이 긴장, 효과로 안목지 지식체로 그리고 한류의 디지털 운영사의 우리가 가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늘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들을
한류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컨텐츠 관련된 강연을 시작한 장 배경이, 직접적인 배경이 국가 IMF 위기하고 IT 벤처 버블 위기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이전에도 정말 많은 일을 90년대 다 말씀을 일일이 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국내에 정말 내노라하는 전문가들이 한류, 해외 시장 진출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제일적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한류에 대한 이익이 이렇게 커질 줄은 그 당시 2000년 초반까지 저 자신도 정말 이 부분을 콘텐츠 이쪽에 집중을 몰입했다는 얘기지 이렇게 갑자기 커질 줄은 몰랐어요. 예상하는 거죠. 그런 얘기 한류가 어떻게 가는가? 단지 잘해서 그 외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아까 앞서 K-팝이 이렇게 훌륭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배우들도 가수들. 그런데 그들만이 잘해서 어떤 환경과 배경과 트렌드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기록하고 작동되는가 이런 걸 같이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항상 이제 드리는데요. 가장 저는 이 디지털 문명 전환기를 이해해야 이것은 K-팝 또는 강남 스타일 이런 거, 한류 이런 걸 떠나서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같이 인식해야 되는 정말 공통의 관심사.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인들한테 제가 강연에 가장 친절히 미치고 이 지금 95년처럼 너무나 잘 아시는 WTO 체제와 월드와이드 웹 체제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세계화 기점이 됐고 글로벌 스탠다드 체계로 공격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의 운동산을 위한 여기 이전에 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은 어떤 준비를 했더니 엘고어 미국도 좀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엘고어가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라고는 글로벌 세계화 전략을 차근차근 진행해왔던 그런 배경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터넷 브로드밴드가 1998년, 99년도에 우리나라가 실현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예를 들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인터넷을 가르쳐. 바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트렌드와 시장의 패러다임 구조를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벤처 유통이나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창출했고 산업 환경의 디지털 변화를 엄청난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런 배경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시점 1995년부터 97년 이런 어떤 격동의 세월을 역사도 거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게 1997년 IMF 맞지 않아요? 이 국가적인 이건 엄청난 충격. 그 경제 성장하다가 그냥 맞죠. 그런데 우리만 맞은 게 아닙니다. 태극기랄지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국가 IMF 상황에 집중해버린 거예요. 알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IT 벤처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간 기계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버블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근보운동을 했어요. 근보운동도 했고요.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50대 기업이 없어졌어요. 일거리 다 나왔습니다. 금융권 구조조정에서. 내년 상반기에 금융권 구조조정,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다 구조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위기에 집중하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 변동 상황에 집중하고 그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액션 대안 이것을 누가 제시해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제시했죠? 이게 누군가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습니까? 바로 그런 과정에서
컨텐츠라고는 상도냐. 이 부분이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문화 컨텐츠라는 개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이전에 백그라운드에서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여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던 건 그 당시에 90년 후반에 디지털 디바이드입니다. 이 디지털 디바이드는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그 기회도 작용하지만 사회적인 구조적인 정말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성소수. 벌써 15년 이상 그 세월 동안 지금 일자리 상태고 청년 실업을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이것을 인식해요. 그래서 그런 위기 관리,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거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정말 이 부분 문제 해결에 대해서 집중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고 그런 도움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기 지금 그리고 여기에 되게 지식융합의 예술적 가치라고 하는 이런 암묵적 지계가 우리 필드에서 형성이 돼요. 여기에 지금 50분 가운데 필드에서 정말 많은 성과를 성공한 잠재적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가 앞으로 크게 돼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내재화되어 있고요. 내재화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신춘구조가 형성이 있어요. 융합의 신춘구조가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엘리트 플로가 두 미래가 한 600페이지 되는데 한 100페이지 정도 있다가 보기 이런 얘기들은 400페이지 이거 봐야 돼요.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 장면 그러면 보이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과정이 있어요. 여기에 전통문화 어떻게 할 거냐 전통문화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엄청 발전하는데 우리의 기존 질서와 기존 우리 사회의 가치는 어때요? 이거 고민할 거예요. 이것을 창조적으로 융합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개념 창조의 배경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풀고 창조 융합하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백과사전에 문화 콘텐츠 검색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거 저는 심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게 예산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한국, 미국, 엊그제 국회에서 그런 얘기 엄청 많아요. 그런 어떤 상황이 그리고 디지털 융합 상태의 문화권을 제2세계 환경으로 지정과 가약을 2000년쯤에 5년 넘게 세계적인 수준에 지금 생각해요. 세계적인 수준에 양질의 이런 포럼과 컨퍼런스와 세미나와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이 확산이 돼요. 그 2015년에 컨텐츠 관련된 99년도부터 2000년 후반까지 융성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 때 2009년 글로벌 교육이 집회예요. 그때 약 50개의 컨텐츠와 미디어 관련된 학회와 포럼을 다 규합해서 회장님들하고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 학회 연합을 만든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만들었어요. 왜?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런 필드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소중한 이게 지식자산 그리고 한류에 대해서 좀 더 그 시간이 이제 시간 관리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한류의 본격화 시점은 이 시점으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다 전문가입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하십니다. 한류는 한강 정도의 스케일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양재천이나 홍대천, 그런 시대물 이게 혼자의 한류입니다. 아니잖아요. 도노하게 그러면 한강줄 정도의 규모가 있어요. 스케일.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본격화된 시장이다. 그래서 이게 더 커졌죠.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강점을 찾고 있어요. 한류 시대의 경우 바로 이런 얘기 말씀드려보시고 문화권의 특성 이건 말씀드려야겠는데 한류 문화 콘텐츠의 특성에서는 문화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알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개념이에요.
요거를 이 자리에서 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의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 이런 부분들을 캐릭터를 창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특히 지역 경제, 지역 문화 콘텐츠 얘기할 때 이런 얘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문화의 코드라고 하는 것이 K-팝은 문화의 코드, 문화의 가치, 캐릭터, 문화의 트렌드를 창출했고, 문화의 정체성을 나름대로 창출했습니다. 이게 우리 거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구나. 그렇죠? 좀 더 우리가 같이 토론하면요. 이거 다 만들어졌어요. 이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수만 회장이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문명을 전환하려고 그 시대적인 그런 우리가 잊지 못하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왜 부하되는 일본어는 정말 지금 한 현장에서 살기 위한 생존의 용도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컨텐츠 창출 사이트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다 갖춰져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요 갖춰져 있어요. 이게 엄청난 포텐셜입니다. 이 한국이 대한민국 이걸로 창조경제랄지 이걸로 우리가 먹거리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이게 다 우리 갖춰져 있어요. 세계에서도 10여 년 전, 15년 전에 갖췄어요. 과학이었습니다. 잘 맞췄어요. 그래도 다 했어요. 지금요? 우리 지역에서 하시잖아요. 아니고요. 세계 어떤 지금은 미국이랄지 일본이랄지 중국이랄지 영국이랄지 뭐 프랑스랄지 어떤 데 경우도 이제는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바른 방향만 주죠. 그리고 신청하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그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한류 투자의 가치평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 한류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나? 지금 아까 올바른 방향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개별 기업이나 개별 제품에 몰입해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 환경에서 생태계라고 하는 그리고 서비스 지금 자수에서도 알파 앱 생태계라는 얘기 많이 여러분 들으시고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비스의 모델 창출, 컨텐츠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브랜드의 창출, 스토리의 창출, 해석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공공재 전체가 사는 그리고 일자 창출도 가능하고 산업의 규모로 지속 가능해진다. 내 기업 이런 어떤 분야 이런 부분을 시켜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외에서 어떤 나름대로 미래학자나 전문가들이 석학들이 이걸 바라보고 해석해 주고요. 통찰력을 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2005년도에 저희 다니엘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이컨셉 하이컨치라는 얘기를 새로운 미래라가 문제라는 책에서 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식기반이에요. 그리고 이 기반이 되어서 이걸 벤치마킹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배워서 이것을 정확하게 배워서 나온 비즈니스 모델 산업계에서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글로벌 비즈니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다 그렇고 그래서 단순한 개념적인 컨셉 이게 창조경제의 경이 나오는 게 다 있어요. 기존과 전혀 무관한 것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을 감정적으로 우리들이 하는 몸의 융합하게 하이 컨셉이라고 하는 우리 창조경제의 영향을 같이 보시면 거의 정확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의 열감 구조를 통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시대의 트렌드를 정하고 지금 어떤 지식이 요구되는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지식을 분류하고 통합하고 융합하고 차별하고 재창조하는 K-팝이요 온라인 게임 아시잖아요. 문화 콘텐츠 산업은 가짜라나 엔터테인먼트로만 바라보면 좋은 거예요. 그러죠. 수박 클래스 온라인 게임이 전 세계 100개국 이상 동시 서비스되고 동시 동접자가 25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경우 그 내부적으로 엄청난 노하우와
2%니까 답이 70. 그것이 아니면 과연 서비스 역량이 평균. 그래서 온라인 게임도 발명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는 인정할 부분을 인정한다. 위대한 겁니다. 돈을 벌고 안 벌고 안 벌고 이런 식으로 시도하고 도전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제가 한 일은 이런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어떤 구조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혹시 그런 타이밍, 중요한 타이밍마다 제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업계를 위해서도 그랬고요.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그냥 초창기가 5년 만에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어떤 융합창 문화 콘텐츠의 질책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이판정 대표님이 보니까 저 지난주 무단인데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동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이다. 다이어트 프로가 큰 그림. 가장 첫 번째 어떤 그릇에 작은 모래를 먼저 넣을 거냐 담을 거냐 아니면 큰 돌멩이 먼저 넣을 거냐라고 그런 그 차이가 나중에 차이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먼저 그릴까 바로 이런 어떤 플랜트 인사이트 이런 어떤 흐름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하고 이런 제가 이제 이런 문화 콘텐츠 지식체계라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구조의 틀입니다. 구조의 틀인데요. 이것을 생태계 관점에서 큰 저거 페이스북 푸신하시는 제 메인 페이지에 커다란 어묵 나무가 있어요. 그것을 연상해서 보시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엔터테인먼트 쪽이나 인포테인먼트 쪽이나 에듀테인먼트 쪽에서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 번째 이런 부분이 창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시장에서 뭐 집회도 벌고 그런데 이 문화 콘텐츠는 이 저변에서는요 이 클러스터 체계가 있어요. 바로 이런 어떤 구조에서 이게 쭉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신층 체계라고 해요. 인문학과 예술과 과학과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신층 체계가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암묵지 체계가 있어요. 이 암묵지 체계를 안 보이고 이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부터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지만 컨텐츠 이쪽, 문화 컨텐츠 쪽도 최소 10년, 15년, 20년 그쪽에 이상 필드에서 역량을 지식 역량을 추천한 전문가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 이거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큰 문제예요. 이런 어떤 부분은 그래서 암묵식 체계는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클러스터 나레지 인사이트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실현시켜 왔어요. 우리 사회가 대단한 집단재산 체계. 제가 컨텐츠 화두를 두고요. 수천 명의 전문가들과 소통해왔어요. 수많은 강연을 했어요. 토론을 이 암묵식 체계는 어떻게 끌어내냐면요. 요즘 그 이스라엘 창업가에서 가장 중요한 윤정동 차관님이 강조하신 98년식 얘기입니다. 그 98년식을 이스라엘에서 강조하고 하는 데에서 이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적이고 정확한 질문. 끄집어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끄집어내요. 서로가. 그리고 지식이 공유되고, 여기에서 지식이 창출돼요. 가치가 창출되고, 전략이 창출돼요. 이런 부분. 그가 이런 어떤 부분이죠. 이게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핵심인데, 지금 몇 분 나오나요? 20분. 저는 그 강남스타일 브랜드 관세 시장기회에 대한 기술을 줬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 기사, 강남스타일이 한참 쓸 때, 전 세계에서 어떤 시각을 바라봤는지,
세계의 공장이었다. 우리가 제조업에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그 뉘앙스가 더 긍정적이지 않아요. 중국을 생각해보세요. 제조업이 세계에 강해요. 값싼 저희 노동자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의 공장에서부터 무역 자산을 수출합니다. 가능성을 세계 해외 언론에서 이걸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스타일은 아닐까요? 그 이전에요. 해외에서는 해리포터 같은 무역 자산이 한때 뭐 삼성보다도 더 매출을 내고 있고요. 이 조한 K 볼링이 시골의 여류 작가에다가 영국 최대 부호가 됐잖아요. 이런 어떤 이게 영국의 창조경제 모델을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우리도 이 무역자산 가치가 있었지 않아요? 2000년 초반 소중원의 가치를 창출했는데 제가 주목한 것은요, 이걸 통해서 누가 제일 좋았을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도 상승시켰잖아요. 실질적으로. 배영진. 이걸 통해서 가장 실익을 거두는 게는요, 우리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겨울연가는요, 언론상에서는 약 2조에서 3조의 경제가치를 창출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50% 이상을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겨울연가를 통해서요, 머천다이징이나 캐릭터 상품이나 그 관련된 부가 사업을 모델을 창출하고 비즈니스를 해서 조단위의 매출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이 일본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 했어요? 방송사가 제작사 외주 제작 환경 엊그제 피해서 그 관련 토론을 했는데요. 외주 제작 환경이 무너질 위기에 있어요. 방송사의 값이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왔는데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이 제작부 이것도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이것을 방송사는 그러면 방송사 좀 벌어줘. 뺏겨먹고 그걸로 만족하고 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 제작진이나 겨울연가 이런 부분들 브랜드 가시면요, 굉장히 저는 우리가 그 생각합니다. 위험한 가치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리고 싸이가 누가 반응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싸이가 강남 스타일을 창조했죠. 맞죠? 네. 맞습니다. 싸이가 강남 스타일을 창조했는데요. 이게 정말 절묘한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분초 관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평소에 늘 생각했던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싸이가 강남 스타일을 창조했는데요. 싸이가 가지고 소유하고, YG 엔터테인먼트가 소유하는 강남 스타일에 관한 지정권 영역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강남 스타일을 통해서 창조된 강남의 브랜드 가치라는 것이 있겠죠. 존재합니까? 어디로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얼마 전일까요? 무한가치. 이거요. 오늘 제가 특강하는 이유입니다. 이게요. 대한민국 창조경제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강남 브랜드를 창출했어요. 강남 스타일 브랜드만 창출한 게 아니라요. 강남 스타일을 통해서 강남의 브랜드를 창출했어요. 브랜드 가치를 창출했어요. 그런데 그 강남의 브랜드 가치는 누구 겁니까? 우리 거.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여러분 것입니다. 그 기회는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강남 구민한테도 열려져 있지만, 서초 구민한테도 열려져 있어요. 틀림없는 거죠. 그죠?
정규직으로 성장한 시점이 언제부터일까요? IMF 때 이 기업들이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까요? 아유, 그 이유죠. 네. 같이 어려웠습니다, 그때요. 제가 콘텐츠 화두를 들고 열심히 들 때, 대기업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고요. 제가 여기 본사 다 방문했습니다. 제가 뭐길래, 다 초청해 주셔서 방문했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살아남은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규기업으로 괜찮아요. 누구 덕분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문명 전환기의 정신기업 구조에서 그 흐름에서 수업을 보신 겁니다. 네. 국내에서는 방송사가 가장 큰 덕을 보게 안 돼요. 제작사가요? 제작사는 정말 힘들고요. 이런 우리나라 중국 대기업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과 자산을 갖추면서 국가 국격, 코리아 브랜드, 이런 대한민국에 대한 선호,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덕을 보신 거예요. 기여를 하셔야 돼요. 더 크게 공격적이지만 공모전 하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몇천만 원 주고 몇백만 원 주고 상금 주고 걸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액 이상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모전을 할죠. 그리고 강남스타일과 포로를 비교하고 겨울전과 대전을 비교할 때 너무 좋았어요.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이 그 참조한 브랜드 같이 강남. 네. 이들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 어떨까요? 여러분들 상상해 봤겠습니다. 네. 저는요, 우리가 여기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아침을 깨우고 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인사이트를 보고 했잖아요. 이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강남구청에서 너무 이게 정말 이게 행복해요. 네. 정책 추진하는 가장 핵심, 가장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듣고 계신다는 게 너무나 이건 행복해요. 네. 이제 실행에 옮기고 되거든요.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남북식 제가 넘치게 쏟아져 있습니다.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전국까지 그냥. 그런데 이 강남스타일이요. 이끌 못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포텐셜. 어떻게 하겠다니?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 강남스타일, 싸이가 강남스타일 중에서 강남스타일 중에서 참여한 강남의 브랜드 가치.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의 공동의 운영입니다. 세계인이 살아가는 브랜드로 키워나가는 충분한 포텐셜이 있고 기회가 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브랜드에 대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포로로가요. 프라컨텐츠에서 대표적인 브랜드 성공 사례잖아요. 이 최정일 대표 여기에 안 보이지만 오픈의 김일호 대표 저희 컨텐츠 레벨에 다 오셨던 주요 공연을 했어요. 그 공유, 지식 공유를 가졌어요. 끊임없이 한 수년 동안 거기에서 창출된 해리포터의 사례를 다 디테일하게 아주 현장 중심으로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그것을 모입해서 이 지식을 공연장 생태계를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축적해 왔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스타로 눈높이 됐잖아요. 이 포르노가 브랜드가 창출된 그 과정에는요. 이 최정일 대표 직접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가 나하고 내 와이프 아내 주변에서 이 아이가 어리잖아요. 아기잖아요. 쪼르쪼르 다닌다는 거예요. 쪼르쪼르. 이 캐릭터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 캐릭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고민하고 있는 차에 애가 그 가장 핵심적인 고객이 내 아이가 정말 좋아할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라는 것을 내 가장 가까운 데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쪼로쪼로 놀면서 쪼로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 뽀뽀
여러분들 다 아기들 키워서 낳고 키웠으니까 그 정서는 감성적인 정서는 얼마나 이게 뜨거운 것인지를 공감하시고 바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뽀로로와 꼬꼬와 또로로를 합쳐서 뽀뽀뽀 이렇게 지금 브랜드 의외로 가깝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뽀로로 꼬통통 해가지고 많은 지금 돈도 벌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요 겸손해요. 작습니다. 중소기업이고요. 우리가 이 부분 더 가야 돼요. 이웃나라 일본은요 소리 없이 조 단위의 매출 올리고 있는 가치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엄청 예를 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외국나라 그리고요 지금도요 독일도 대지진을 나왔습니다. 끝장 그리고 코스타 땅도 놀잖아요. 중국도 놀고 이런 중국 일본이 그렇게 쏜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뽀로로를 이 뽀로로 이 부분을 생각해서요. 이것이 설명하게 지금 이분은 최종일 대표의 캐릭터는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배우자일까요?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을까요? 이분의 아내는요 디자이너예요. 이분은요 시나리오 스토리텔러예요. 작가입니다. 직접 이분이 작가 배우자보다 이 아이코닉스가 성공하려면 목표를 성공하려면 경영자를 영입합니다. 누구죠?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작가예요. 그런데요 크리에이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브랜드 형성에 브랜드 신가치 창출과 형성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어떤 요소들을 갖췄어요. 브랜드 오리지 크리에이티브에서 컨셉 스토리 그리고 아이와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공동체 가치 그리고 감성 창조의 상태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찾으셨어요. 그리고 퍼스널리티도 찾으셨어요.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와 팩터 디자인 이런 부분들 굉장히 쉽게 제가 성공하는 이 구조를 다 갖췄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서해 강남스타일, 한류 이런 거 다 브랜드 같지만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는 분이 이 중국 분이에요. 중국 지방 정부의 가구 현장 시장 이분이 이렇게 저한테 선물 주신 거고요. 제가 4시간 동안 이분들하고 이게 이제 30여 분의 해운장성의 시장 현장이 다 잡아내고 뜨거운 반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제 개인적인 어떤 것. 여기에서 엄청난 중국은요, 중국의 시청들은요, 우리 한국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퍼스널리티 개인적 경험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기회로 활용해서 또 어느 개인의 개인 어떤 그러잖아 공동체 정책의 자산으로 승화시킨다. 그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그리고 제 강연도 했지만 다른 분도 했지만 그 이후에 중국의 문화시장 기업 이 수도에 나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2011년도에요. 제17기 충전에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요. 중국 지도층이 350명이 국경에 몰려가서 3박 4일 동안 토론을 하는데 단일을 때 문화를 가지고 엄청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화시장의 역할을 했어요.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문화국가예요. 문화중심국가입니다. 우리보다 한참 먼저 많은 역사를 갖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요 다 잘 생각했습니다. 이 중국 이게 시장 기회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에 그걸 빨리 알면서 지식을 공유하고 이분들과 교류를 해서 소통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엄청난 기회로 보이는 겁니다. 자, 중국이요 조선, 자동차, 전자 다 따라왔죠? 대부분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어떤 부분에서 앞서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 사람도 지금 힘들고 그냥 STX도 좀 운영되고 빠르게 지금 좋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화 콘텐츠 쪽은 어떨까요? 중국이 이렇게 열심히 해요. 격차가 있을까요? 당분간 우리나라가 밀가루 격차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만들고 있어요. 중국뿐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부분, 문화 콘텐츠 부분에서 안타깝고 이 포텐셜을 키워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보다 10년 이상이고 당분간이 못 따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해야 되잖아요. 협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획하고 재정을 쓸 때는 여기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재정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것이 방법이잖아요. 저는요, 그걸 얻었어요. 강의하면서. 저 강의라는 거고, 이분들한테 그걸 배우고 저는 안 해요. 어떻게 하자. 그럼 같이 우리 강남구청이나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강남경제권에 제가 이제 5번, 이거 이제 라버리 마지막 세션이에요. 강남경제권의 한림문화권의 지향점이라는 건데 2000년 초에 로펜젠이라는 이분들이 한국에 여러 번 왔어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강남 경제권도 문화 콘텐츠라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는 이 전 세계의 석학들이 하시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문화 콘텐츠 개념을 만들고 상안할 때 이걸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이후에 정보화 시대 이후의 시대를 상상해서 문화 콘텐츠 개념을 상안한 겁니다. 틀림없이. 이 로펜젠 2000년 초에 정보화 사회가 지고 드림 소사이어티가 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 그런데 드림 소사이어티 시작은 감성과 꿈이 지배하는 거예요. 감성과 꿈이 지배. 그리고 기업과 시장을 지배하려는 이야기고 스토리텔러가 뭐예요? 그리고 상상력의 중요성이 이 상상력으로 이 바로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를 걸어갈 문화 콘텐츠 산업의 핵심적인 가치예요. 상상력. 그래서 인문학이 뜨는 겁니다. 문화 콘텐츠 덕분에 인문학 굉장히 많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얘기를 했고요. 저 자신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근저에 뭐가 있을까요? 30년 넘게 인문학 공부가 있습니다. 인문학에 대한 정말 많은 공부와 노력을 했어요. 뭐든지 좋습니다. 인문학은 상상력을 폭발시킨다. 이건 네, 바로 만화도 좋아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이 다이어트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가장 크게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 차근적이고 감각적인 그리고 큰 그림을 보여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이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누가 보게 해야 됩니까? 큰 그림을 누가 그리면요, 큰 그림만 그리지.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왜? 우리가 정보화 시대 다음에 시대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왜? 지식의 융합이라고는 일어나 시스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식이 문제 있는 여광구조를 만들어내면요, 이게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차원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광구조인데 그걸 연결시키려면 그게 한 발 위에서 여러 개 가야 되고 그래야 보이죠. 그리고 꼭 연결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강남 경제권의 문화권 지향점인데 제가 핵심적인 메시지 여기 좀 드릴게요. 강남 컨텐츠 스타일과 브랜드를 창출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강남 경제권의 문화 콘텐츠 지향점에서 핵심 축은 여기에 있다고. 강남 스타일이 이미 만들어졌죠. 전 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18억 전 세계 사람들이
삼성은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강남 스타일 아는 사람 많을 겁니다. 미래 세대 가운데 특히. 현대 브랜드 몰라도 강남 스타일 아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전 세계에. 청소년 가운데. 이거 이 엄청난 자산 가치를 왜 활용을 못해요? 바로 이런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강남 스타일 중에서 우리가 얻은 게 훨씬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강남 스타일 중에서 YG 엔터테인먼트와 스타일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브랜드 형성과 이미지를 흡입해줬어요. 강남 스타일 중에서. 이 이미지를 굉장히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케팅 커피와 SP 전략을 굉장히 수월하게 들어가서 여러분 각자 이것만 정확히 이해합니다. 어떤 제품이든 어떤 서비스 바로 이런 부분들에 지금 이 기반을 만들어줬고 쌀만 만들어줬어요. 전 세계 기반을. 그 이전에 할인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해줬어요. 이 만들어져 있는 그 언더 뒤에서 브랜딩을 형성하고 수익하는 걸 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상주사람 하면서 해준다는 있어요. 계획은 되고 전문가가 확인하고 됩니다. 제가 지켜보니까요. 전문가 아니면 정말 못 나왔어요. 그리고 강남 멜리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 강남 멜리. 이거 그 강남 멜리는요. 최근에 K벨이라고 들어보셨죠? 창조 클러스터를 주시고 K벨이라는 거. 그게 전화적인 거를 주고하는데 그런 그 K밸리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강남 뭐라고 했는데 강남밸리는 강남밸리의 독창성, 정체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하며 그래서 강남 문화콘텐츠 투자의 성공. 이 강남이 전 세계 글로벌 문화콘텐츠 투자의 성공.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강남 콘텐츠의 스토리를 창출시키냐는 어느 영역에서 패션 영역에서 창출할 수 있고요. 패션 브랜드 창출할 수 있어요. 브랜드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미 브랜드만 창출되면요 전 세계 수출이 가능한 제품을 이 지역에서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 어떤 명품 브랜드 제품하고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양질의 이런 돼 있고요. 여행 많이 발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웰빙, 이런 웨딩 여기 관련된 혹시 오셨을 거예요. 이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교육 이런 부분들이 강남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그 외에도 많습니다. 사업 영역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왜 그 ICT나 바퀴를 얘기 안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지금 혹시나 녹화실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 콘텐츠에 그런 구도가 내재화되어 있어요. ICT를 절대 과소평가하거나 가볍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화 콘텐츠 시스템에는 바로 과학기술이나 테크놀로지, ICT 이런 부분들이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융합해야죠. 융합해서 새로운 브랜드가 창출된 겁니다. 문화 콘텐츠. 문화 콘텐츠 자체가 브랜드냐.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어요. 최근에도 아마 여기 오셨을 거예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정말 앞으로 잘 나갈 기업가 그런 그래서 모임에서도 저기 남미에서도요. 문화 콘텐츠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호감을 몇 단계를 더 높이냐니까 비즈니스가 일어나요. 정말 좋아하고 여러분 다 그래보세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문화 콘텐츠 관련된 구체적으로 강남 스타일 이런 드라마 이런 얘기 하면서 비즈니스가 다 집중이 된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중동도 그래요. 그런 어떤 프리미엄이 브랜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강남 브랜드 포지셔닝은 마케팅 포커의 STP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에서 강남 브랜드 포지셔닝이 세가지로 가져갔습니다. 글로벌 우리가 이렇게 작게 보면 안 돼요. 강남 스타일이
디자인을 통해서 창출된 강남의 브랜드 가치는 이 글로벌화돼 있어요. 엄청난 포텐셜을 갖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그리고 디지털 강남. 유튜브를 통해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디지털이라고 이 부분은 한국이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스타일 강남. 강남 스타일은 YG 거예요. 강남 스타일 한번 쓰면 안 돼요. 그러나 스타일 강남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강남 스타일. 네. 여러분들이 다 나랑 그대로의 뭐를 저거 이렇게 교감한 이후에 스타일 강남을 창출. 라이트 강남 이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비즈니스의 사업에 새로운 어떤 활로를 열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아까 근데 강남에 뭐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포텐셜이 뭐야? 바로 액션이 가능해? 한 10년, 20년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돈 엄청나게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뭐 건물 막 그냥 엄청나게 막 하드웨어 이런 돈 예산 투입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강남 그 구청 공무원들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들 공무원들도 갖고 가는데 무슨 엄청난 예산 또막 정도 막 나술 소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혀 그런 거 하나 안 해. 너무 다 갖추고 있어요. 넘치게 갖추고 있어요. 이게 강남의 매력입니다. 혹시 다른 점은 모르겠어요. 건물도 지어야 되고 새롭게 뭐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하드웨어에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무형자산같이 이거 발견하고 연결하고 융합하고 협업하고 여기서 가치를 창출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데는 비즈니스 사업에 집중해서 여기에 투자해주고 여기에서 결과내고 실패해도 좀 다 여기에서 한 번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람에 투자하자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요. 이게 다 지금 강남 경제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패션 페스티벌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그 강남 패션 페스티벌 검색하는 홈페이지 메인에서 가져올 겁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매체지. 그리고 이거 다른 게 이거 지금 현대백화점 옆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이거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 왔잖아요. 중국, 동구권, 폴란드 대통령 지금 겨울이잖아요. 왜 한국 시장도 크지만요. 중국이라든지 제가 말씀 전 세계 글로벌 시장, 러시아 시장 이런데요. 그 제품 경쟁이 괜찮습니다. 다만 빠진 게 있어요. 무형자산 가치로서 스타일 강남을 창출하고 브랜드 창출하고 콘텐츠만 창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융합시키는 붙이는 거예요. 그럼 비즈니스 일어나는 데서 수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ICT 기반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베이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경제 주체 개별 여러분들이 다 필드에서 수십 년 동안 명령과 경험과 기반을 수직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것만 제대로 보자라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서울정보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학교가 있잖아요. 이 강남 경제권에 이제 여기 있는 분들 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마이스 이런 마케팅 인턴 최전선을 움직일 수 있는 팀들을 약속하고 이게 지금 해외 이런 코엑스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기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걱정할 게 전혀 없다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한일과 형성되면서 해외에서 우리 한국에 정말 많이 왔고요. 천만 관객, 관광객 오늘 한 요즘부터 찾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스타일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스타일. 한국 먹거리, 이게 헬스케어, 웰빙 이런 부분들, 이런 어떤 이거 굉장히 인식이에요. 이 강남 브랜드 스타일 강남을 창출하는 사건. 여기 보면요. 성부전 자치.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후한 인상, 더덕이 어머니 이런 부분들을 이 먹거리 이런 부분들을 스타일 강남을
스시와 관련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50분께 정말 대단하신 분들 모인 자리에서 서울대 교수랄지 50분과 이런 분들 계시자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막 육성하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기업 단위에서 제품 단위에서 뭐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스시라고는 브랜드 하나가 제대로 창출이 되고 일본은요, 제가 수업 달라고 했잖아요. 스시라고는 브랜드, 간단 명료한 브랜드 하나 창출해서요. 일본의 쌀 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키우고 또 참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모델로 키우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나옵니까? 부가가치가 나오고요. 거기다 더해서 우리나라도 스시 전문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이에요. 전 세계에 스시 전문점이 많아요. 그럼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요리사, 스시, 칼질하는 요리사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어요. 사실 이런 칼질 이런 것들을 같이 탑출하고 있고요. 바로 그런 부분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잠재력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와 있고요. 이런 그 나름대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좋은 화장품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우리 이게 이제 저는 비전이라고 디지털 문명의 글로벌 브랜드 창출의 홍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세 가지 축을 창출해야 돼요. 세 가지 축. 그런 글로벌 브랜드의 투자의 허브가 돼야 돼요. 이 허브 모델을 창출해야 되고요. 글로벌 브랜드 스타일 강남을 창출해야 되고요. 지식 생태계 클러스터를 창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략의 실행 과정에서는 바로 이런 어떤 모델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크리에이티브 사이트라고 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별 영역 사업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것이 연결되면 글로벌 사업을 통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또이 사업 실현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세스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다 디테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테크놀로지도 분명히 내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 컨셉 위주에서는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테크놀로지 기술 중심이 아니고 컨텐츠 중심이에요. 컨텐츠 중심. 이게 접근해야 됩니다. 기술도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지 말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하드웨어 이런 부분들이 음악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같이 더 디테일하게 연구하고 이렇게 풀어가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로 일단은 김수원장님 다시 한번 축하해요.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스피어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까 우리 그 한류가 한강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한강의 정체성은 뭐고 또 그 옹달샘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강남스타일의 암묵지를 무한 가치로 실에 옮기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한강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어떤 복잡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류라고는 우리가 주장하고 한류를 이야기할 때 적어도 한강 정도의 스케일, 그 물살, 방콕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성대천과 되게 같이 상상해보시면 양대천은 우리가 양대천의 그런 물도 세더라고요. 그러나 그 정도 규모 가지고 우리가 한류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아시아 글로벌 한류 제가 이제 중국 분들이 한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류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류의 한자가 뭐냐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류냐 한국 한류의 한자냐 이런 이제 질문도 같이 이제 나눴었는데요. 저는 한류는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가 국민으로서 우리의 정말 소중한 가치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이라고
전 세계 인류와 공유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을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1차적인 이유고 이 두 번째 이유는 비계획입니다. 좀 더 큰 그룹. 그래서 인류 문명과 함께 이 부분의 문명 가치를 존중하고 같이 성장시키고 때로는 꼭 우리 문화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이전에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시키는 그리고 문화만 그리고 조금만 부담이 그런 문화도 좀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비계획을 가지고 창출해주고 그런데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것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성장하는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라는 관점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국주식체계는 아까 제가 순간이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국주식체계는 저는 이제 다학제 지식 네트워크라는 것을 많이 이제 거기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학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산학연구인데 다학제라고 얘기할 때 산학연구이지만 다학제라고 해서 내가 어떤 분야이지만 나하고 내 분야에서 무관된 그리고 거기에서 겉으로 표면상으로 보일 때 무관할 것 같은 그런데 거기에서 무관한 것이 보이게 하는 그 영역을 포함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의 분야를 통합하고 연결하고 거기에서 우리 분야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부분의 것들을 반복적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수면 아래 행사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 행사의 일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쪽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 그런 가치, 제시 그런 부분들이 자극됩니다. 네, 또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님과 친구인 김성렬이라고 합니다. 세미나에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검색해보니까 중국 시장의 컨텐츠 시장의 규모가 전 세계 3위로 추정되고 있고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문화산업을 국민 경제 주축이 되는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잡고 있을 정도로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가능성은 큰 것 같은데 나라로 따지면 중국 쪽도 포커스를 가질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강사님 회장님께서 컨텐츠보다 정말 많은 부분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어떤 쪽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이때까지 지금도 관심 이상의 몰입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 문화 콘텐츠,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외를 안 하는 문제에 해외로 집중하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시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중국이라지만 또 기회가 있지만 한국이 절대적으로 하는 거죠. 중국 상대에 대한 존중하는 것 측면이 있지만 순기가 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면 없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편의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되고요. 현재 제가 늘 집중해온 것은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 집중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문화 콘텐츠, 한국 문화 콘텐츠를 창출하고 여기에 지식을 추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구체적인 액션에 있어가지고 문제 해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우리 강남 경제공사에 문제 콘텐츠라고는 이 부분에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아까 그런 데 강의가 나오잖아요. 지금 중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것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한국가에도
그런 컨텐츠 이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를 위해서도 아쉬워하고 소통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컨텐츠를 우리 지상파할 지역에서 방어하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중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전환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면 시청률과 굉장히 불만합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컨텐츠에 나오는 이 부분이 근데 우리가 그걸 갖고 가는 게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컨텐츠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를 창출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같이 공동제약이라는 이런 부분을 참여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필요한 시장으로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의 모델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집중하는 부분은 컨텐츠의 그런 창출하는 쪽에 집중하고 컨텐츠의 스타트업 펀드 이 부분을 글로벌 네트워크로 형성하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네, 질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